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시는 가장 핫한 코너 육회 상쾌 통쾌한 정치 해설 서종욱의 법대로 10월 26일 순서 시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예. 저희들이 학수고대하던 11월 드디어 다음 주 11월에 시작이 되죠. 야, 11월에 좌파 집단 몰락. 어떻게 보면 이렇게 11월에 다 몰려 있는지 일단 뭐 김혜경 씨부터 해서 11월 14일 가장 먼저죠. 그다음에 15일 이재명 선거법, 25일 이재명 위정교사, 황운하가 11월 21일 네. 2심, 그리고 조국이 11월 달에 대법원 최종 확정 판결 나올 가능성 높고, 자, 문재인은 소환되고, 자, 11월에 좀 대변혁이 일어날 것 같죠. 사법부에서 사법부발, 법원발. 그렇죠. 예. 지금 이제 11월이 뭐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예, 또 있습니까? 10월 말에, 예. 10월의 마지막 밤에 뭐 노래도 있듯이, 그게 아마 이화영이 종결이 있거든요. 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거는 이제 뭐 선고는 11월이 안 될지 아니, 이하영 모르지만 종결은 10월 말. 그러니까요. 10월 말에 예, 종결되면 그렇죠. 뭐 12월 초라 하더라도 임기가 이제 6개월 내에 구속기가 6개월 내에 선고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까지잖아요. 예. 6월 달에 이제 그 2심으로 갔으니까. 예. 근데 이것도 뭐 사실상은 이제 이재명 재판이거든요. 그렇죠. 이번에 이화영의 변호인이 보석을 청구하면서도 예. 이게 이제 이재명의 양형에 불리하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실제는 이제 이화영의 이재명도 유죄다. 예. 그러니까 이화영 재판도 있고요. 예. 그다음에 김용 재판도 아마 종결할 겁니다. 아, 김용 재판도 또 지금 곧 종결이에요. 예. 측근들도 예. 이제 줄줄이. 예. 예. 그다음에 송영길 아, 송영길도 있네. 11월 달에 있어요. 아. 송영길도 종결해요. 예. 그러면 이게 돈봉투 받은 사람이 11명이거든요. 아, 돈봉투. 11명. 그러니까 아마 이게 엄청난 재판들이 예. 다 11월이나 아니면 이제 그 언저리에 예. 다 이게 모여 줄줄이 있잖아요. 모여 있네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늘도 제가 법원 앞에 막 집회 벌써 이게 준비한다고 난리예요. 서초동에. 아, 좌파들이. 예. 예. 지금 이제 수사나 재판들이 많으니까 예. 아마 그냥 호락호락하게 좌파들도 안 당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기들도 이제 뭐 총력전으로 예. 장애 집회부터 예. 뭐 탄핵까지 예. 11월이 대충돌이 일어나는 그렇죠. 이런 이제 엄청나게 중요한 기간이다. 예. 이렇게 봅니다. 일단 하나하나 그럼 좀 살펴보죠. 예. 일단 이재명부터 제일 먼저 시작되는 김혜경부터 볼게요. 김혜경이 그러니까 선거법 1심이 나오는 거잖아요. 선거법 이제 구형을 300만 원 받았는데 선거법 1심 나오는데 이것은 아마 저는 여기 위정교사. 예. 위정교사도 새로 기소가 될 가능성이 있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11월 달에 기소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지금 이제 검찰이 벼르고 있는데 예. 이화영 재판에서도 3명을 기소했어요. 그렇죠. 예. 신명섭 씨 평화협력부장. 예. 그다음에 문성옥 씨 내연녀. 예. 그리고 이제 기사까지 기소했잖아요. 예. 3명을. 그런데 김혜경 재판에도 예. 최소한 이게 2명의 위정으로 아마 기소할 것 같아요. 이 2명을. 누구냐면 이제 배소연 있죠. 예, 배소연 씨. 배소연은 이제 자기가 카드 쓰면 김혜경이가 현금으로 보내줬다 했잖아. 예. 근데 현금을 인출한 증거가 없다. 그렇죠. 이러니까 이제 위정이죠. 예. 그다음에 신경애 씨. 음. 신경애는 이제 우원식 우원식 의장의 의장 부인인데 부인. 예. 자기는 이제 정인 넣어가지고 예. n분의 1로 전부 현금으로 결제했다 했는데 그렇죠. 식당에 포스기까지 가져왔잖아요. 예. 재판장이. 예. 그러면 이게 위정이죠. 예. 근데 중요한 거는 둘이가 위정할 동안에 김혜경이는 끄떡끄떡하면서 이게 동의 같은 거다 진실이다. 근데 말 맞췄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말 안 맞추고는 이게 거짓말 할 수가 없잖아. 그렇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 위정 공범이 돼요. 교사나. 아, 그렇겠네요. 예. 그래서 이제 세 건의 위정. 예. 요게 300만 원 선거법보다 세 건의 위정이 저는 중요하다 보고. 그렇죠. 원식 의장이 부인이니까. 예.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이제 요거는 10만 4천이잖아. 네. 근데 본 사건이 있죠. 3억 9천. 법인카드가 이제 2천만 원이고 업무 추진비 2천. 업무 추진비 관용차가 2천, 있잖아. 관용차 제네시스 5천. 그다음에 배소인의 월급 자체가 그렇죠. 유령 공무원. 유령 공무원이죠. 자기 수발을 하기 위해서 뽑아서 국민 세금으로 월급 준 거죠. 이게 3억 9천인데 예. 김혜경이는 이제 추석 전에 와가지고 묵비권 행사하고 갔잖아. 그렇죠. 근데 이재명이는 아직도 서면 조사도 답을 안 해요. 안 하고 있습니다. 예, 법인카드. 예. 근데 이것도 강제수사를 해야 되잖아요. 예. 맞네. 수사도 많이 있네. 이번에 유죄가 나오면 예. 그 부분도 이게 다 유죄가 되니까 예. 그런데 어떻게 되냐면
피고인이 3명이에요. 예. 이재명, 김혜경, 배소연 3명이 나란히 법정에 서가지고 예. 카드 가지고 예. 재판하면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이제 이런 심각한 김혜경이가 원래는 300만 원 내면 될 걸 예. 괜히 이제 위정으로 빠져나가다가 완전히 사건을 완전히 키워버린 거죠. 키웠네요. 예.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당신이 현찰로 했다고 좀 이야기를 해다오 이렇게 해서 오원식 부인이 법원에서 그렇게 했으면 이제 오원식 부인은 위정이고 예. 김혜경은 위정 교사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그 가정이 없이 그냥 법원에 앉아서 둘이 같이 앉아 있는데 오원식 배우자가 나 현금으로 했어요 했는데 김혜경 씨가 그래서 그냥 고개 끄덕였다 가령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그거는 뭐 공범이 되는 건가요? 근데 그것도 자기가 진실을 밝힐 의무가 있는데 그 묵시적으로 그렇지. 동의한 거잖아요. 동의한 거죠. 그러니까 그게 부분. 맞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제 말은 그것도 저는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기 예, 때문에 예. 피고인한테 예. 그것도 저는 공범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아, 공범이 된다. 그거 말을 안 맞추고 거짓말하는데 가만히 앉아 있다면 그게 아니라고 해야죠. 그렇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그런데 말이 안 맞췄을 리가 없잖아요. 워낙 친한 사람들이잖아. 그래서 중요한 게 진짜 이제 압수수색해라 이거지. 예, 예. 핸드폰. 아, 핸드폰을 김혜경 왜냐면 핸드폰. 신경애 씨하고 예, 김혜경이가 전화했을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다음에 이 배소연하고도 예. 이건 해야 돼. 이제까지 김혜경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한 번도 없어. 아, 그렇죠. 130번 했다는 거는 저 식당이야. 아, 그거는 예, 그렇습니다. 식당 그 2부에서 한번 그거 그러니까 다뤄보도록 제 말은 하겠습니다. 이제야말로 진짜 이제 그 김혜경과 예. 신경애, 배소연 핸드폰 압수해라. 신경애입니까? 해. 신경해. 해경 거꾸로 하면 경애잖아. 해. 그런데 김혜경, 신경해. 예. 예. 그런데 지금 같이 밥 먹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중진 의원들 부인이라면서요. 여기는 국회 뭐 정성호 의원 부인도 말이 있고요. 예, 예. 그다음에 전직 의장 부인도 있고 뭐 전직 국회의장 부인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오.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아, 그런 말들이. 예. 예. 그러면은 어쨌든 그 사람들도 정성호 의원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일단 예, 근데 그런 이제 말이 있다는 있는데 거죠. 예, 그런데 유튜브에 어쨌든 다른 이제 그 2명 이 신경애 씨는 이제 확인이 된 거고 법정에서 증언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확인이 된 거고 나머지 2명도 중진 의원의 부인인데 그 사람들에게도 똑같은 말을 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위정을 교사를 했다면은 그렇죠. 당신들도 근데 이제 혹시 그 사람들은 정인 놓은 건 아니에요. 정인이 안 났으니까 예. 위정 교사까지는 안 되는. 예, 예. 만약에 한 명만 잡으면 돼. 우원식 저는 우원식가 의장 된 게요. 예. 김혜경 라인. 저는 그래 봐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추미애를 갑자기 이제 지원을 네. 하라고 했는데 좀 그때 무슨 말들이 있었어요 민주당에서 추미애는 이거 페인터 모선이고 실제는 오원식이다. 그러면 오다가 내려갔다는 말까지 그때 나왔었거든요 사실. 그렇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김혜경 씨는 그렇게 2부에서 조금 더 살펴볼 겁니다. 김혜경 씨와 그 관련된 논란들이 또 있습니다. 이재명은 그러니까는 지금 선거법이 구형 2년, 위정교사가 구형 3년 이렇게 됐는데 형량이 좀 어떨 정도 나올 걸로 보십니까? 계속 그 이야기 했었지만 좀 이제 진전되는 상황들이 있고 하니까는. 지금 현재 이재명 측은 네. 이재명 측은 이제 무죄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지금 보고 있어요. 아 이재명 쪽도. 예. 왜 그러냐면 이게 부인하는 사건은요. 예. 부인하는 사건은 이제 선처가 안 돼요. 100만 원 밑으로가 없어요. 자백할 때 부인하고 있잖아요. 예. 이거는 이제 정상적으로는 이제 100만 원 밑으로가 양형 기준상 불가능해 판사가 때리기야. 그러니까 합의부에서 그렇게 때릴 수가 없네. 세 명의 재판 판사가. 기준이. 그렇죠. 대법원에서 만든 기준이니까. 그렇죠. 자백할 때 반성할 때. 예.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측은 이제 뭐 아니면 도죠 뭐. 근데 제가 보기에 도가 놀 가능성이 많죠. 최악이란 말이죠. 지금 그 구형은 이제 숫자에 불과한 건 아니고요. 지금 보통은 이제 벌금으로 놓더라도 아슬아슬하게 150, 200 때리지는 않을 거다. 최소 이제 제가 만나본 여러 사람들 좀 만나면 이런 이야기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렇죠. 요즘 최고 하죠. 제일 낮게 보는 11월 게 달에. 300. 그다음에 통상적으로는 500에서 700. 이래 보고요. 구형을 징역했으니까 이제 집행유예로 논다는 사람도 있고. 이렇게 제가 만나본 사람 중에 좌파 우파 다 포함해서 민주당 편을 포함해서 현재까지 300이 제일 낮은 사람. 300이 제일 낮다. 현재까지는. 그럼 어쨌든 이제 본인의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텐데 유죄가 되면은 근데 이제 본인들은 유죄일 경우에는 무조건 300 이상 자기들도 나온다고 보고 일단 무죄로 주장을 하지만 이제 무죄 판결을 내릴 가능성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때 이재명도 구속된다고 했는데 안 됐지 않느냐. 그때 유창훈. 그러니까 이번에도 법원에서 진짜 무죄 때릴 수도 있지 않느냐 이야기를 하던데 좀 다르죠. 그거는 유창훈 혼자 결정한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거는 이제 그 앞뒤가 논리도 안 맞고요. 정치 판사가 혼자 진짜 부담, 그러게 개딸도 협박이 한 건데. 그렇죠. 세 명이 하는 거 한 명 하늘 땅 차이입니다. 그렇죠. 세 명이 할 때는 익명이 보장되잖아요. 아, 그렇죠. 익명이 보장이 되죠. 누가 이게 2대1이라고 해버리면 나가서 야 나는 무죄할 주장했는데 두 명이 유죄다. 내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변명이 되잖아요. 서로 그렇게 하면 되겠네. 그럼요. 예, 자기들이 내부 말 안 합의해서 하지, 이 사람이 뭐 했다 이렇게 말은 안 할 거니까. 당연히 안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세 명일 때는 부담이 없어요. 그렇네. 한 명일 때는 유착을 했으니까 진짜 테러 당하지만. 그런데 세 명일 때는 누가인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다음에 또 중요한 차이가 있어요. 영장은 단심이잖아요. 그렇지. 이거는 이게 3심이잖아. 아, 야, 항소하면 되잖아. 일주일 그래. 이내에. 2심, 판사들이 3심. 그래서 부담이 없어요. 그렇지. 2심에서 다시 이제 할 건데 뭐. 그럼. 그다음에 3심에서 왜 내용하느냐? 2심이 더 중요한 거 아니냐? 그래, 그것도 3심에 더 정할 거 아닙니까? 저번에도 저기 선거법 했을 때 경기도지사 때 예. 대법원 가서 너희들 파기환송 됐잖아. 그러니까. 뭐 사실은 안에 뭐 재판 거래가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뭐 대법원 법률심도 있고 하니까 우리 1심 이렇게 나오면서 앞으로 법률적 방어 잘하면 돼. 그러니까. 이래버리면 되네. 지금 이제 그 결정적으로 유창호하고 다른 게 한 명과 세 명. 예. 엄청난 차이입니다. 예. 세 명일 때는 누굴 욕할 수가 없어. 예. 왜? 예. 나는 반대했다. 무죄 주장했다. 예. 그런데 두 명이 다수결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차이고. 두 번째 단심이냐? 단심이냐? 삼심이냐? 삼심이냐? 엄청난 차이입니다. 엄청나네. 그럼 부담이 좀 적죠. 그렇죠. 항소하라고 하잖아. 일주일 이내. 일주일 이내. 그럼 항소하면 되죠. 판결을 할 때 항소할 수 그것도 일주일 이내. 설명해 주죠. 설명 꼭 해줘야 돼요. 설명해 주죠. 일주일 이내 이 법원에 제출해야 돼. 1심 법원에 항소장을. 1심 법원에 예, 그렇게 설명해버리면 끝나거든요. 그럼 이게 2심에 다툴 걸 생각하지 1심 판사도 욕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겠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유정교사까지 나올 텐데 이재명, 김혜경 이제 부부는 그렇고 자 조국당도 완전히 11월에 쓰나미가 몰려오는데 일단 가장 이제 확정된 것부터 이 황운하가 21일이죠. 예. 11월 21일에 2심 선고가 나는데 그 울산 시장 선거 불법 개입 혐의 그때 황운하가 울산 경찰청장으로서 하명수사한 거죠. 예. 하명수사한 건데 1심에서 징역 3년이 나왔죠. 네. 2심에서 지금 법정 구속될 가능성이 거론되던데. 지금 이제 그 검찰에서 특별하게 그 법정 구속을 요구를 했죠. 근데 아주 이례적이죠. 구형을 하면서 그렇게 요구하는 경우가 있나요? 이례적이죠. 이례적이죠.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이 사람은 법정 구속이 된다. 구형 3년을 딱 치면서 자, 이게 언제 구형 사건이냐? 5년을 쳤죠. 예. 이게 언제 사건이냐면요. 송철호 지방선거지 언제입니까? 그러니까 지방선거 지금 한 게 2018년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2022년 얼마 전에 지방선거 했잖아요. 또 4년 전이잖아. 근데 6년 전이네. 근데 황운하가 지금 국회의원을 2번 하고 있어요. 코미디 아닙니까? 그러니까. 한 번은 이게 1심 오래 끌어가 하고요. 그다음에 이번에는 포기했는데 조국당에서 근데 비례로 영입해버렸잖아요. 그렇죠. 본인도 포기했잖아 공천이나. 1심에서 법정 구속을 안 해줬기 때문에 그것도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게 그 실형받은 피고인이 지금 벌써 이게 몇 년 쳤냐고. 6년 가까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검찰에서 이거는 말이 안 된다. 특별하게 요청했기 때문에. 근데 이게 11월 21일이면 회기 중이죠. 회기 중이잖아요. 회기 중이죠. 그러면 이제 그 뭐 법정 구속 할 때 판사도 또 이게 국회 회기 중에는 체포 안 되니. 그러면 이제 그 동의서를 또 보내야 되니까. 그건 이제 판사가 뭐 어떻게 할지 좀 부담을 느낄 수 있겠죠. 국회 동의 받는 게. 체포 동의안 때문에. 그런데 어쨌든 이제 판사가 이 체포 동의 그러니까는 법정 구속을 하려고 하면은 체포 동의안을 이제 보내는데 체포 동의안 제 생각에는 처리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왜 그러냐면 민주당이 맞죠. 우리가 지금 조국당까지 이렇게 그 방패막이 해줬다가 여론에 또 역풍을 맞을 수 있고 나중에 이재명 만약에 법정 구속 되면은 법정 구속이 선고가 되면 나오면은 자기들이 방탄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자꾸 방탄만 한다고 하니까는 그 황운하 성도는 그냥 보내버릴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이제 판사가 이게 원래는 대법원은 법률심이니까 원래는 이제 그 특별하게 법률적으로 다툴 거 아니고는 법정 구속을 하는 게 2심에서는 일반적입니다. 모든 부분은 대부분 99% 그래요. 대법원은 이제 파기될 가능성도 낮고 법률심이잖아. 근데 이게 나쁜 관행이 조국
그때 윤석열 때도 장모는 법정 구속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안 한 게 아마 제가 알기로 그 대법원과 한번 다투본 게 그 한명숙, 한명숙, 그다음에 그 조국, 그렇죠. 이런데 옛날 홍준표 시장도 구속은 안 했죠. 예, 한번 안 했어요. 이런데 그 좀 선례가 있는데, 근데 이거 황운하 이거는 그럼 이게 대법원까지 가면 또 국회의원 다 하는 거거든요. 또 다 하죠. 대법원 학교 다 하는 거죠. 1년만 걸려도. 예. 이거는 이제 말이 안 되니까 아마 제 생각에 그걸 판사 3명이 제일 고민할 거예요. 검찰이 특별 요구했으니 그것도 그 3명이 다수결입니다. 아, 다수결이니까. 다수결인데 저는 아마 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 왜? 이거는 사실 문제고 중대한 문제니까 법원이 통상적으로 가지. 오히려 조국처럼 이게 대법원 관계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저는 뭐 법원의 이런 선고, 법정 구속하면서 이제 국회에서 공을 넘기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국회에서 동의해 주느냐, 부결하느냐. 상당히 국회도 고민되는 게 항소심이잖아요. 그렇네. 1심하고 이미 조금 1심, 다르네. 2심 두 개인데 1심하고 다르죠. 대법원에는 이게 파기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항소심이면 아마 동의가 통과될 수도 있겠죠. 그렇네. 1심이 아니고 항소심이니까. 그리고 이제 상급심이 하나가 줄어들었으니까는. 만약에 상급심이 2개 남았으면은 뭐 체포동의안을 부결을 해줄 수도 있는데. 자, 어쨌든 그 상황에서 조국 말씀이 이제 나왔는데 우리가 그 서정국의 법대로해서 매주 조국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11월 달에 진짜 가나요? 저는 아직도 그 일주일 전쯤에 이제 하니까 모르죠. 이제 뭐 언제 선고일만 뜨면 그게 100%예요. 안 뜨야 돼. 선고한다고 이게 보통 한 일주일 전쯤에 인터넷에 뜨거든요. 조국 사건. 그 펜의 마이크 기자가 계속 체크를 하고 있어요. 그거 그래서 이제 지금 남아있는 제일 번호표가 빠른 게 그 조국이라고 펜의 마이크 기사까지 났어요. 선입선출. 그런데 딱 뜨는 순간에 조국이는 가는데 지금 분위기가요. 파기가 되거나 뭐 이게 전화비체 갈 때는 좀 흘러나오거든요. 뭐 합의가 더 안 된다. 이런 게 완전히 비밀이 보장될 수가 없어. 대법관이 4명이고 그렇죠. 그 밑에 3부에 그 밑에 판사들이 6, 7명씩 있단 말이에요. 재판 연구관. 대법관마다. 그러면 이게 한 20, 30명이 알거든. 알죠. 그러면 이게 조국이가 혹시 파기된다더라. 정론 합체가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 그렇죠. 흘러놓게 되잖아. 아무것도 나오는 게 그런 없어요. 게 안 나오고요. 오히려 그 이형구가 조국의 친구인데 그 3부에. 파기는 못 쉬고 조금 시간은 좀 벌어준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와. 그때 여름에 너무 더울 때는 안 된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이형구가 식의, 야 구가 미안한데 내가 이게 파기해가지고 이거 네 완전 살려줄 수는 없고 조금 네가 더 대표하고 국회 하도록 이게 조금 끌어볼게. 왜 만장일치되니까. 그렇지.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게 파기된다는 이야기는 전혀 없어요. 저도 조국이도 뭐, 기대를 안 한 것 같아. 그렇죠. 왜 조국이는 알 거라고. 자기는 잘 알죠. 이형구하고 절친이니까. 도저히 안 이형구. 된다. 도저히 안 된다. 옛날에요. 정두원 의원이 그 대법원에 한 무죄 받은 적이 있어요. 뇌물 받아 구속됐다가. 그때 변호인이었죠. 변호인이고 극단돼 있을 때 하기 전에. 그때 그 정두원 의원 대법원에서는 알더라고. 자기하고 학교 다닐 때 하숙한 사람이 주심이야. 대법관이. 하숙한 사람. 그러니까 이제 무죄 놓은 것처럼 딱 이야기하더라고. 대충 안다고요. 알겠네. 왜 조국 정도는 정보가 없겠어요? 저 서울법대 뭐 교수니까. 같이 구속되고 뭐 다 알죠. 그 판사도 있고. 그렇죠. 그 제자들이 한두 명 있겠냐고. 그러니까. 조국이가 계속 교도소가 몸단련하고 온다. 몸단련하고 온다는 거는 조국이도 저는 포기하고 있다고 봅니다. 조국은 조국의 운명을 알고 있다. 그렇죠. 근데 이때 조국 하니까 마치 뭐 우리나라 조국 하는 것처럼 이상한데 조국 씨는 본인의 운명을 알고 있다. 제가 그렇게 됩니다. 이제 문재인 그 소환 뭐 이 부분은 지금 일단 문다혜 씨가 이제 월말에 이 소환이 되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김정숙 거쳐서 문재인 갈까요? 지금 이제 그 법조계 이야기는 뇌물죄. 법조계 이야기는 거의 뭐 동시 소환 말이 있어요. 부부 동시 소환. 동시 소환인데 장소가 이게 어떻게 할지 장소를 변경할지 김정숙이가 지금 사건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중앙지검에 서울이 여러 개 메인이에요. 있죠. 중앙지검에 여러 개 있죠. 형사. 중앙지검의 그 형사 2부 부장 있잖아요. 조아라. 형사 2부가 이게 메인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아마 또 타지마할 뭐 산에 뭐 작게 되는 거. 그러고 이제 요거는 문재인이가 메인이잖아요. 그렇네. 전주는 4명 중에 김정숙이는 아니란 말이에요. 문재인의 뇌물 사건이잖아. 문재인의 뇌물 사건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김정숙이를 서울로 부를 때 전주지검의 검사가 가가지고 저번처럼 김건희에서 조사할 때처럼 그렇지. 끝나고 나서 여사님 이것도 좀 우리도 몇 개 좀 물어보겠습니다.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하겠지.
뭐 안 되겠다 하면 불러야지. 그러진 않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거의 시점에 문재인은 전주로, 김정숙은 서울로 거의 비슷할 때 부르지 않았나. 왜? 문재인은 전주로 가야지. 그거 메인이고 뇌물이니까. 그렇죠. 그다음에 그 시점에 자꾸 뭐 둘이 부르고 막 이런 것보다는 그랬네. 시점 차이를 둘 이유가 없잖아. 끝났는데 그렇죠. 서울이고 전주니까 예. 거의 저는 뭐 그런 이야기가 법조에서 계속 흘러나와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동시에 부르지 않나. 그렇겠네. 전주지검 그 형사 3부가 9명이 다 투입돼 있으니까 네. 그 중에서 한두 명은 이 서울중앙지검으로 가서 이 김정숙 그거 이제 저기 물어보고 예. 이 그 뇌물 사건, 이상직 뇌물 사건 연루 많이 됐잖아요. 예. 그것도 이제 물어보고 하게 되면은 동시 소환 가능성이 있다. 거기 아마 이제 그 한영규 부장검사하고요. 네. 한강일이라고 부부장을요. 특파를 했어요. 아, 이번에 총장이 그 수원지검에 잘하는 엘리트 예. 한 명은 네가 전주에 가서 좀 도와주라. 아, 그래요? 9명 다 였고 한 명을 핵심 멤버를 하나 였다니까. 다시 투입을 다시 이 했습니까? 부부장을 최고 에이스를. 그러니까 전주에 세라는 때 지금 예, 거기에 예. 그 한강일 부부장 검사예요. 아주 유능한 검사예요. 그러니까 한영규, 한강일 예, 예. 두 명이 아마 두 명의 한 씨가 김정숙을 조사하지 않을까 문제 이렇게 보입니다. 그렇네요. 예. 그 소식 몰랐네. 9명이 이제 전주지검 형사 3부가 총 투입됐는데 거기 아주 또 이제 특수통이겠네요. 예. 특수통을 추가로 부장. 투입을 했다. 예. 그러니까 검찰총장 바뀌고 나서 8월 달쯤 했어요. 8월 달쯤에. 예. 그때 이원석 총장 나가기 전에 나가기 아마 전에. 이게 전주에서 처리하라고 아마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첩을 하느니 마느니 할 때 전주지검에서 하라고 하면서 새로운 그 특수통 검사를 투입을 했다. 그렇게 되는 거네요. 자, 이 상황에서 이재명은 딱딱 맞춤형 방탄 일정을 짜고 있습니다. 11월 달 되면 얼마나 어떻게 교묘하게 하는지 본인도 아는 거죠. 그러니까 11월에 딱 들었으면 11월 2일 날 장애 집회한다고 하잖아요. 11월 3일 날 자기들이 무슨 뭐 대국민 특보단인가 돌격대를 하나 만들고 있던데. 맞아요. 그 지금 모집하고 있어요. 그게 우리 같은 유튜브 죽이려고 예. 고소고발을 고소고발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홍위병, 예. 홍위병들이 또 발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띄우겠다는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이게 이제 조직적으로 이 사법부를 압박을 하고 두 가지일 거예요. 하나는 사법부 압박이고 하나는 극성 지지층들 이제 그 교합하는 건데 사법부가 이렇게 좀 압박을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재판 1심 선고하는데. 지금 제가 오늘 그 CBS 이철이 라디오 하고요. 예. 서정욱 TV 방송국이 교대에 있어요. 예. 녹화하고 YTN 간다고 하는데 이거 넣으니까 네. 벌써 이게 그 대규모 집회 시설이요. 아, 법원 앞에 예. 설치해놨고요. 완전히 글을 갖다가 막 엄청나게 뭐 플랜카드나 말 붙였는데 읽다가요. 그냥 숫자가 자꾸 10에다가 8 더한 거 있잖아요. 예. 이번에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이 예. 시 뭐 했다가 그 뭐야 뭐 난리 났었다니 고발하고. 고발한다고 하죠. 와 제가 여기 보니까 뭐 괜히 뭐 우리 오빠 이제 우리 돈 많이 챙겨놨으니까 그만 먹자부터 막 말도 안 되는 플랜카드나 걸들에게 옮기는데 아마 제 생각에 11일 내내 설정 11일 내내 법원에서 전면전을 벌일 것 같아요. 심상치 않네요, 그거. 법원에서 11일 선고들이 쭉 이어지니까 네. 지금 이게 벌써 오늘 서초동에 그 설치한 거 제가 이게 보고 지금 경찰이 그 차선을 막고 서초역에서 교대요. 지금 이제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일요일이고 오늘이 26일인데. 토요일이죠. 토요일 26일인데. 그러면 이제 11월 2일 집회에 대비해서 벌써 이제 분위기를 조성을 하는 거네. 그렇습니다. 분위기를 법원 조성을 압박하는 하고 거예요, 있는. 법원. 그 플래카드 내용이 아주 그냥 막 입에 담을 수가 없어요. 입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이 막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야, 이거 정말 혼란스러워질 텐데 그렇다고 법원이 흔들리지는 않겠죠. 그러니까 법원이 판사들도 강직하지만 아까도 말했지만 이게 그 세 명은요 누가인지 모른다. 이거 나 반대서 하면 세 명이고 항소 1심이잖아. 그냥 고등법이 뜨는 거 된다니까. 우리가 최종 아니지 않냐.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런 집회하면요 판사가 흔들리죠. 어떻게 흔들리냐? 더 도끼를 품어. 오히려 근무 가지고 하는 게 더 열받아. 판사들 자존심이 세요. 계속 자기 이름 막 플랜카드 들고 욕하잖아. 그러면 이게 오히려 더 도끼를 품는다니까. 더 원칙으로 가요. 그럴 수가 있겠네. 그래서 저는 그렇겠네. 그런 게 개딸들이 지금 판사 급박 집회요. 역효과 납니다. 역효과를 대부분 그렇습니다. 판사들이. 제 판사 만나보면 네 욕하고 막 붙어 있던데 1인 시하고 그러면 이게 더 욕해요. 더 세져요. 그렇겠네. 그게 판사입니다. 법관 주제 출신 뭐 법관 주제 법관 주제 그럼 김태규 김태규가 말이고
그 김태규한테 한 김우영이가 한 말이죠. 김우영이가 한 말이죠. 그렇죠. 법관 주제에. 그러니까. 근데 판사들이 엄청나게 그것도요. 이재명한테 저는 여행 간다 봐요. 영향 가죠. 판사들이 그 공분에 막 불을 못 참아 판사. 제가 야, 네 이 소리 듣거든 했더니 김우영이 이놈이 이게 운동권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국회 보좌관 출신이에요. 예. 아무것도 아니야. 그래서 제가 어떻게 판사한테 주제에 법관 주제에 이래 그러니까 대해서 이게 어제 그 말에 제일 피해자는 이재명입니다. 그럴 것 같아요. 이재명이가 지금 뜨끔하지 판사들이 예. 지금 그 개심죄 걸리면 합의부 판사들 얼마나 프라이드가 있는데 아유 최고라고 생각하죠. 그래서 내가 김우영이 무슨 주제인지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니까 처음에 장얼병 예, 그 저 비서관하고 그래, 맞아요. 그다음에 그 이미경 그 민주당 그 보좌관하고 그러니까 그다음에 저기 은평구청장 그래요. 이제 딱 그 코스예요. 그 강원도로 도망갔다 다시 온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이재명의 이 정무조정실장 정지상이 정진상이 있던 자리. 맞습니다. 그런데 이재명의 핵심 척건이 결국은 법관 주제에 이 말 한마디로 이재명에게 치명타를 먹여버리는. 그러면 이재명의 등을 찔러버린 거야. 그렇네. 이재명이 뜨끔한데 김우영이 혼났을 거야. 이재명이 한테 야 판사 지금 판결 앞두고 있는데 그렇게 판사를 다 모욕해버리면 그게 누구한테 화풀이 오느냐고. 그러니까 오늘 벌써 그 엄청난 일입니다, SNS 이거. 보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막 예. 있더라고요. 이제 이재명 큰일 났다. 큰일 났습니다. 판사들 이제 저기 완전히 이제 그 열받아가지고 속된 말로 열받아가지고 법대로 이제 그 할 거다. 그럼요. 이렇게 이런 얘기까지는 온다고 합니다. 판사들이 그런 협박에 뭐 집회한다고 넘어가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법대로 이제 판사들이 법대로 할 거고 서종국의 법대로 1부 순서는 여기서 마치고 잠시 후에 2부 순서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